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술 매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매체는 예술 표현의 수단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이 미술 매체는 미술 치료에서 역할이 아주 큰데요. 찰흙으로 그려진 나무는 연필로 그려진 나무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많은 감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동 미술에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한데요. 내담자가 어떤 재료를 선택하냐에 따라 어떤 재료를 좋아하는가는 미술 치료에 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따라서 미술 치료사는 매체의 특성, 사용 방법, 장단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미술 치료사는 다양한 재료를 치료에 적용을 하고 미술 재료를 치료의 시간과 공간과 내담자의 성향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완성하지 못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좌절감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좌절감을 받지 않도록 주어진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재료를 선별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 재료는 복잡한 매체보다는 단순한 매체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내담자의 심리를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스스로 완성했다는 어떤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내담자가 장애인이거나 아동이거나 노인일 경우에는 매체 선별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미술 매체는 탐구와 발견의 경험을 제공하는데요. 이 매체를 탐구한 후에는 창조의 욕구가 생겨납니다. 매체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해서 작품을 완성하지 못했거나 또는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치료자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또 미술 활동을 하면서 어떤 신체적인 움직임이나 어떤 행동의 특징 등을 매체와 관련시켜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체에 접근하는데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쉽게 접근을 하는지, 재료를 선택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매체를 잘 이렇게 부시는 그 파괴적인지, 또는 매체를 잘 바꾸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또한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멍에 넣을 때 제대로 구멍에 넣지 못하거나 또는 어떤 손의 떨림 같은 현상 등을 신체적인 그런 행동들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미술 매체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이번에는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술 재료 중에 물감이나 또는 물기가 많은 점토들은 퇴행이나 이완, 감정을 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즐거운 감정 또는 혐오스러운 감정을 촉진하는 재료로서 경직된 내담자에게 자발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충동적이거나 자아 경계가 불분명한 아동에게는 그런 충동적인 증상을 더 자극시킬 수 있으므로 자제하셔야 됩니다. 공격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거나 행동을 억제하는 데는 나무에 못을 박는 그런 작업이 좋습니다. 반면에 자기 통제가 어렵고 산만하고 또는 집중을 잘 못해서 과잉 행동을 보이는 아동에게는 연필이나 색연필, 사인펜 등과 같은
재료를 적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 매체는 행동을 통제해서 불균형적인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통제를 너무 심하게 느끼면 그런 충동적인 성향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처럼 성격과 반대 성향의 매체를 제공하는 것은 내면에 억압된 내용을 재통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양의 재료나 도구를 제공을 하시면 내담자를 질리게 할 수도 있고요. 너무 쉽게 찢어지거나 부러지는 매체는 좌절감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감이나 진흙을 이렇게 휘젓는 행동은 억압된 내담자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지만 물감이 번지거나 흐를 때 두렵거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재료별로 어떤 재료가 낮은 통제를 하고 어떤 재료가 높은 통제의 재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젖은 점토가 가장 낮은 통제의 매체고요. 연필은 가장 높은 통제의 매체입니다. 자, 젖은 점토, 그리고 물감, 이런 순서입니다. 가장 낮은 통제의 매체가 젖은 점토고요. 물기가 많은 점토고요. 그리고 물감, 그리고 부드러운 점토, 그리고 오일 파스텔은 크레파스와 비슷한 매체입니다. 그리고 두꺼운 펠트지, 그리고 콜라주, 단단한 점토, 물기가 거의 없는 점토죠. 그리고 색연필, 마지막에 연필이 가장 높은 통제의 매체 순입니다. 자, 이번에는 연령별로 발달 단계와 매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세에서 4세는요, 근육 운동 감각을 경험하고 연습하는 시기로서요, 복잡한 매체보다 단순한 매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연필은 힘 조절이 어려워서 잘 부러지기 쉽고, 물감은 너무 흘러내려서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물감에 물을 적게 사용을 하게 되면 크레파스보다 훨씬 더 정서적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핑거 페인팅 물감은 일반 물감보다 좀 더 끈적거리는데요. 이 물감을 도화지에 그리는 것보다는 손이나 몸에 바르는 것에 더 흥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긴장하거나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아이들한테는 긴장을 이완시키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찰흙은 이 시기에 아주 좋은 재료인데요. 손가락과 근육을 사용해서 그냥 주무르거나 두드려서 사용하는 매체인데, 이 찰흙은, 흙은 우리 인체와 거의 80%가 인체의 성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찰흙을 만지게 되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만지면서 소근육이 발달됩니다. 자, 이 시기에는요, 재료를 자주 바꿔주는 것보다는 한 재료를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느끼고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4세에서 7세는요, 똑같이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 시기로서요, 마찬가지 물이 양이 작은 물감이나 색연필, 사인펜, 크레파스, 색종이, 많은 재료들이 적당합니다. 하지만 물감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곡물로 붙이거나 스텐실, 인쇄 같은 복잡한 매체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7세에서 9세는요, 형태의 개념을 습득하는 시기로서 아까 4세에서 7세에서 사용했던 색연필, 사인펜, 물의 양이 적은 물감 또는 색종이, 콜라주, 이런 모든 재료가 적절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나이에도 수채화 물감은 좀 부적절합니다. 물감이 번지거나 흘러내리는 이런 우연의 효과가 형태를 습득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9세에서 11세까지는요, 사실적인 표현을 하는 시기로서 물감을 적은 수를, 그러니까 기본색만 제공을 해주시고요. 빨강, 노랑, 파랑 기본색을 제공해 주시고 색을 섞으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찰흙과 색종이를 가지고 색종이를 오리거나 또는 찰흙을 붙이거나 하면서 중첩의 의미를 알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럿이 같이 할 수 있는 협동 작업을 하기에 좋은 재료입니다. 핑거 페인팅 물감은 손가락의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감정 표현에 아주 좋은 재료이고요. 이 시기에 입체적인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생활, 사물, 용품에서 흥미를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재료가 됩니다. 나무 토막, 철사, 나뭇잎, 단추, 깃털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세에서 13세는 대상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시기인데요. 이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죠. 수채화 물감을 이용해서 번지거나 흐르거나 이러한 우연의 효과를 가지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철사로 뼈대를 만들고 점토로 살을 붙여서 이런 입체적인 작업도 가능합니다. 자, 여러 가지 재료가 사용이 됐죠. 구슬, 이런 종이, 분쇄된 종이들, 그리고 이거는 끈, 그리고 이런 다양한 재료들이 지금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풀 그림이죠. 풀. 그리고 작업을 이렇게 손으로 풀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또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그림을 없앤 다음에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이런 풀들은 촉감 재료이죠. 그래서 우리 촉각을 자극하고 긴장을 이완시키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재료입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색깔이 있는 점토죠. 클레이 아트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찍어내는 도구를 이용해서 찍어낼 수도 있고요. 직접 손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어떤 형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자르거나 또는 뚫어내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흥미를 유발시키고요. 소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색종이입니다. 색종이를 접어서 가위로 오린 다음에 펼쳤을 때, 자, 이렇게 예쁜 어떤 문양들이 나오고 있죠. 예, 어떤, 색종이를 오릴 때 눈과 손에 협응력이 발달되고요. 소근육이 발달되고요. 그리고 얘를 펼쳤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까 하는 흥미를 유발시키고 예쁜 모양이 나왔을 때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작업들은 또 여러 명이 협동적으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지점토를 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낸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를 만든 거죠. 예. 그리고 말린 다음에 위에다가 색을 입혔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부직포를 이용해서 부직포를 자르고 붙이고 어떤 이야기를 구성해내는 그런 작업이고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면봉입니다. 면봉에 물감을 찍어서 자, 이렇게 형태의 어떤 그림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산만한 아동들에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종이죽이죠. 종이죽을 물을 섞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손으로 많이 문지르고 만져서 종이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촉감 재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느낌, 긴장을 이완시킬 수 있는,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어떤 애정이 결핍된 아동들에게 이런 촉감 재료, 아동들은 촉감 재료를 좋아하고요. 또 이런 촉감 재료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토는 퇴행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퇴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방금 그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그 종이죽을 가지고 이렇게 탈을 만들어 놓은 형태입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염색 색종이에요. 염색 색종이를 오려서 이렇게 면티에다가 염색을 해놓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색종이를 오려서 이 면티 위에 올린 다음에 다리미로 눌러서 이렇게 염색이 되는 과정인데, 이 완성된 이 면티의 옷의 디자인을
자신이 직접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고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색종이를 오린 거죠. 이것도 지금 색종이를 접어서 오려서 붙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낸 작업들입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낙엽을 주워서 물감을 칠한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활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다 매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흥미를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말라서 떨어진 이런 낙엽이 밟히고 없어지는데,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창조적이고 재생의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이번 그림은 돗자리에다가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인펜은 통제가 높은 매체이죠. 이렇게 산만한 아동들에게, 산만하고 주의력이 결핍된 아이들에게 사인펜이 어떤 집중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동 작업으로 같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물감에 물의 양을 적게 해서 지금 손으로 찍으면서 그린 작품인데요. 이렇게 물의 양을 많이 해서 흘러내리거나 번지게 하는 우연의 효과도 있지만, 이렇게 물의 양을 적게 해서 또 붓으로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물감을 찍어서 그리게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물감이 번지거나 흘러내리면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물의 양을 적게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스티커죠. 어떤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그림을 연필로 그린 다음에 스티커로 그 형태를 따라서 붙이는 작업인데, 어떤 형태에 대한 습득, 각 사물에 대한 이런 관찰력 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크레파스로 지금 색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매체를 같이 활용해서 이런 미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글라스 데코죠. 예, 글라스 데코로 쭉쭉 짜면서 이런 모양을 지금 만들어내죠. 이게 이제 굳게 되면 이제 스티커로도 이용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 이렇게 물감을 짜거나 이런 글라스 데코를 이렇게 짜는 행동, 그런 행동이 아이들에게 어떤 내면을, 감정을 분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걸 손에 들고 있는 게 분무기죠. 분무기입니다. 흰색 도화지에 흰색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무기에다가 물감을 넣은 다음에 그걸 뿌리게 되면 이렇게 자신이 그려놓은 그림이 나타나죠. 굉장히 흥미롭고, 또 이 분무기를 뿌리는, 아까 물감을 짜듯이 이게 분무기를 뿌리는 행동으로 감정을 분출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핑거 페인팅 물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물감보다 많이 끈적거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동도 먼저 손에 먼저 발랐어요. 그걸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클레이 아트죠. 점토입니다. 색이 들어있는 아주 부드러운 점토로 자신의 지금 내면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보라색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는 색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지금 여러 가지 감정들, 빨간색의 감정과 파란색의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색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노란색 점토로 이렇게 마치 이불처럼 이렇게 감싸서 덮어줬죠. 네. 그래서 지금 보호받고 싶다는 어떤 내면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풍선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풍선은 만질 때마다 소리가 나죠. 뿌드득 뿌드득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특히 충동적인 아이들이, 공격적이고 충동적이고 산만한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너무 자주 사용하시게 되면 그런 성향을 더 자극시키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신문을 이렇게 작게 잘랐죠. 찢었습니다. 신문을 잘게 찢어서 어떤 내면에 있는 그런 분노나 그런 복잡한 심리를 표현을 했는데, 이 찢어진 신문을 가지고 공중으로 날리거나 또는 머리에 뒤집어 쓰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 활동을 하면서 매체를 어떻게 가지고 활동을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찢은 신문지를 던지거나 또는 머리에 쓰거나 아니면 누워서 몸에 덮어주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건 꼴라주죠. 네. 잡지에 있는 사진을 가위로 오리거나 또는 손으로 찢어서 이렇게 도화지에 붙여놓은 꼴라주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오려서 찢어서 붙이라고 했습니다. 신발, 축구공, 그리고 새, 비행기, 로켓. 자, 대부분 굉장히 활동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인 그런 사진들로 지금 모여 있습니다. 자, 이 아동도 좀 공격적이고 산만하고 충동적인 그런 아동입니다. 아이의 내면을 살펴볼 수가 있죠.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화선지죠. 한지를 찢어서 이렇게 붙여서 지금 집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집을. 네. 그 찢을 때의 느낌, 그리고 한지의 이런 부드러운 색상이 아이에게 자극을 주고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석고붕대죠. 석고. 석고인데, 석고붕대로서 물에 묻혀서 지금 본을 떠놓은 겁니다. 그래서 손에 석고를 바르면서 자기 신체의 소중함을 느끼고, 이게 이제 나중에 굳었을 때 어떤 성취감 등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색을 선택해서 이렇게 색칠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구슬입니다. 구슬에 물감을 묻혀서 지금 도화지로 상자를 임시로 만들어서 구슬을 굴리고 있죠. 구슬이 굴러가면서 이제 물감이 도화지에 묻어서 어떤 우연의 효과 등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이 또 자극을 주고요. 그리고 물감이 그려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도 또 심리를 나타낼 수가 있고, 물감의 양으로도 내담자의 심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크레파스로, 여러 가지 색깔의 크레파스로 먼저 칠한 다음에 그 위에 검은색으로 덧칠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이쑤시개죠. 이쑤시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처음에 그려놨던 크레파스 색이 나타납니다. 네. 이런 뾰족한 이쑤시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뭐 뚫어내거나 하는 작업으로 감정을 발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감춰져 있던 색이 이렇게 나타남으로써 굉장히 흥미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거는 클레이 아트와 이런 나뭇잎, 이건 모형입니다. 모형으로 된 나뭇잎인데 같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아동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마늘을 찍는 기계예요. 도구인데 지금 마늘 찍는 도구에 점토를 집어넣어서 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내면에 있는 어떤 분노나 공격성 등을 이렇게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이렇게 산만한 아동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클레이 아트로 협동, 여러 명이 같이 작업을 해서 이런 나무와 꽃, 태양, 구름 등 이런 자연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것도 지점토를 이용해서 만든 다음에 색을 칠한 거고요. 자, 이거는 사포입니다. 사포. 자, 사포에다가 파스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굉장히 발색이 좋습니다. 색깔이 아주 예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파스텔의 부드러운 감촉과 사포의 거칠한 그런 촉감이 같이 그런 촉감들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촉감 재료이면서도 굉장히 시각을 자극시켜주는 작업입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런 꼭 붓이 아니라 손으로도 또 다양한 도구로도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곡물을 붙이는 작업인데 이거는 좀 복잡한 어려운 매체이기 때문에 고학년의 경우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린 아동이거나 저학년에서는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시고요. 곡물을 붙여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냄으로써 집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곡물에 대한 색상과 특성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에 따라서 흥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재료와 그리고 욕구를 표현하는데 쉬운 재료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재료와 그리고 자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료가 어떤 거인지 끊임없이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체의 특성에 고정관념을 갖기보다는 그 대상에 알맞는 도움이 되는 매체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